음, 제가 아무래도 금밀의 영어를 가지고 돈을 벌 것 같진 않아요. 일단은 제 주업이 영어 강사나 이제 뭐 여러 가지에서 멀어졌고 아예 이제 그냥 회사원 하고 있고 이제 저 그거랑 상관없는 회사원이니까. 그런데 이제 영어 관련된 이제 글들은 계속 봅니다. 아무래도 살아온 세월이 있고 흥미는 있어요. 개인적으로 흥미는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 수 있고 혹은 어떻게 하면 영어를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자기 개발적인 혹은 좀 이제 뭐라고 할까? 다 같이 잘할 수 있는 거, 좀 덜 섞는 거. 이런 말을 하기엔 좀 그러지만 영어 교육계에도 사망여우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레드 글도 보고 이제 다른 글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고 이제 과거에 쌓아놨던 데이터베이스도 확인합니다. 보니까 많이 갖다 놨더라고요. 제가 뭐 그게 하드가 됐든 아니면 책이 됐든 책은 진짜 절반 이상 버렸거든요. 예전에 한번 2020년쯤인가? 그다음 절반 이상 버렸어요. 근데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 버리고 이제 남은 책들 그런 책도 또 좀 보고 뭐 사람들이 있는 얘기죠. 크라시엔 얘기는 나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 예, 컴프레hensible input이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거 이거예요. In general, his attitude or his theory is kind of good인데 sounds good이에요. sounds good.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이제 에비던스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크라시안이 무슨 얘기냐, 그 사람의 이론이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닌데 comprehensible input이란 그 다음에 I 플러스 1 있죠. I 플러스 1 내가 할 수 있는 데서 조금 더 위로 그 원의 개념이 없어요. 그게 되게 대충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SLA 그러니까 Second Language Acquisition이 음, 외국어 습득에 있어서는 이제 좀 맑고 명쾌한 개념들이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학습 이론이랑 결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안 맞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 이론은 거 바뀌었잖아요. 뭐 행동주의 썼다가 이제는 뭐 인지주의 있다가 구성주의 얘기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흐름이랑 맞춰가거든요. 왜냐면 이게 학습이란 그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가르쳐야 된다는 개념이 있으니까. 근데 그 개념들이 100%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 21세기 2025년에도 행동주의로 영어 공부를 했는데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요. 행동주의로 하면 거의 죽어다 깨나도 일정 이상의 성공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우리 이제 이론을 얘기하고 학습 이론을 얘기할 때는 결국에는 이 정규 분포에서 제일 이제 높은 요 녀석들 아웃라이어 빼고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얘네들한테 어떻게 하면 최대의 이익을 줄 것인가 이거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뭐 다 PT를 봐야 되고 막 프라이빗 튜터링 받아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항상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한국 사람 모두 다 수능 국어 1등 못 받거든요. 저희 때는 언어였습니다만 이제 국어로 바뀌었죠. 그런데 물론 이제 수능 국어와 수능 영어의 지문 양 차이나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물어보는 질문에 이제 수준 차이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수능 1등급 받을 수는 없어요. 어, 그렇게 수준 올라가면은 또 평가원에서는 수능을 어렵게 내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면 갈수록 이제 쉽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그 수준은 바꿔져요. 근데 영어 교육에 있어서는 그럼 그만큼 발전이 있어 왔느냐? 상위권에 대한 발전은 상당히 있습니다만은 그 상위권이 제가 얘기하는 수능 1등급은 아닙니다. 왜? 예전에는요, 되게 옛날 얘기예요. 외고 가려면은 탭스 공부하고 토플 공부해야 됐고 얘네들 아는 게 뭐 복화 이면이자 33,000원 공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중2 때만 해도 저희 반에서 공부 되게 잘하던 친구가 이건 토플 그거 vocabulary거든요. 옛날 책입니다. 지금 못 구해요. 그거 읽고 있었으니까 뭐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서울대 준비하는 친구나 좀 제대로 준비하는 친구는 뭐
좀 공부 열심히 한다는 애들 워드 스마트 이런 거 보고 있었고, 저도 복화 2만 2천 책은 있었고 좀 보다가 뭐 중단하긴 했지만 봤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그런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권 내신이나 좀 특목권 내신 같은 데 보면 어휘가 중학교 때 제대로 공부를 안 했으면은, 여기서 제대로는 얘기는 내신 공부를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좀 토익 토플, 사실 토익은 좀 빼도 되겠다. 왜 토익 어휘는 사실 아주 어려운 어휘는 아니에요. 시험적으로 왔을 때 토플 탭스 그 어휘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 어휘를 공부를 해야 이제 고등학교 내신이 쉬워진다고요. 왜? 절대 모의고사에서는 안 나오거나 모의고사에서는 각주를 달아서 해야 될 어휘들이 그 내신에서는 각주 안 되고 그냥 나와요. 그리고 그 어휘들이 독해의 핵심어예요. 그 어휘를 모르면, 혹은 선지의 핵심어예요. 그래서 그 어휘를 모르면은 틀리게끔 나와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영어만 이제 절대평가되는데, 그 절대평가 돼가지고 뭐 1등급이 12% 나온 줄 아십니까? 나중에 인터넷 검사해보세요. 뭐 6%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대평가 그게 크게 없다는 거예요. 아, 어떤 대학교는 2등급이냐 1등급이냐 영어에 대해서 그렇게 큰 차이를 안 둔다. 예, 그럴 수 있지요. 그건 운빨이고, 왜? 거기서 정한 대로 내려오는 거지. 내가 원한다고 그렇게 정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좀 어설프게 하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는. 그 어설프게 했다가는 조져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집안 형편이 그 당시에는 이제 입시 준비할 때 그닥 좋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거의 독학에 가깝게 영어를 공부했는데, 좀 그 당시 이제 상대평가 수능입니다. 그래서 1등 받았어요. 수능 조졌는데 왜? 그 전에 입원했거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리고 뭐 이후에도 뭐 토익 공부할 때도 거의 독학이었고, 라이딩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교과를 나왔다 보니까 원어민 교수도 있어서 조금 교정받고 그런 건 있었지만은 결국은 혼자 공부를 많이 해놨죠. 그런 부분을 좀,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그럼 제가 뭐 공짜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과외를 했고, 그러니까 과외 가르쳤단 얘기예요. 그래 학원 강사를 했고 그거에서 먹고 살았고,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 그렇거든요. 진짜 혼자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사람도 있는데 되게 극소수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이랑 그 다음에 스킬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마인드셋 이게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혼자 할 때는 하나만 잘해도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건 누군가 길을 좀 알려주거나 좋은 인연을 만나거나 해야 되거든. 아니면 혼자 되게 독하게 파가지고, 좀 요즘 인터넷이니까 좋긴 하지만 그래도 오프라인으로 만나보고 좀 얘기를 해봐야 돼요. 막 개발자 이런 게 아닌 이상은. 특히 언어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덜하긴 해요. 왜냐면 텍스트로도 이제 얘기를 하니까. 챗GPT 있죠? 되게 좋습니다. 저도 챗GPT 나오자마자 지금까지 계속 I've been using it 해왔는데, 그래도 뭔가 2%가 부족하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서로서로 좋은 거 있으면 좀 나누고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저도 안 되는 새끼들이 강의 파일이 하고 지 무슨 코치니 뭐 잘하니 하지 말고, 그 남들 그런 식으로 속이다가는 천벌 받아요. 천벌. 뻥치면 안 된다고. 적어도 천벌은 누가 내려주는 거야? 하늘이 내려주는 거야. 진짜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 서로 양심적으로 좀 행복하게 큰일이 안 나는 그런 영어 공부의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